저희 양이가 요즘 매일 동영상 시청을 하는데 너무 가까이서 봐요. 고양이 시력 괜찮을까요? 근데 괜찮습니다. 옛날에 TV, 우리가 주사선 TV라 그러죠. 볼록 TV 있잖아요. 커다랗고 무거운 브라운관 TV요. 그거는 이제 전자를 방출해가지고 브라운관 표면에 있는 형광물질을 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눈을 베리는 게 맞았어요. 근데 요즘에 전부 다 그런 브라운관 TV가 없잖아요. LCD TV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까이서 본다고 특별하게 눈이 나쁘냐? 그런 건 없어요. 별로요.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고양이는 또 원체 눈이 원래 나쁩니다. 뭐 특별히 나빠질 것도 없어서 나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은 안 써도 됩니다. 그거는요. 옛날에 브라운관 TV 시대인데 나이 좀 있으신 분인가 봐요. 뭐 가까이서 TV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져. 이거는 정말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할아버지들이 하는 말이지.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말 안 하는데 왜냐 핸드폰이 그거보다 가까이서 보게 돼 있잖아요. 고양이 그릭 요거트 먹어도 됩니다. 오히려 몸에 되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주세요. 고양이 좋아하면 주세요. 제 고양이 잘 안 먹긴 안 먹는데 그릭 요거트 아주 좋아하고요. 당분이 들어간 요플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당분이 없는 건 오히려 더 고소한지 더 잘 먹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 고양이 주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주세요. 괜찮습니다. 고양이도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네, 알아듣는 단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단어하고 억양과 사람과 오래 살면 표정까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제가 무슨 말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과의 친밀도에 따라서 이해하는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내가 얘랑 얼마나 소통을 하냐, 내가 얘랑 얼마나 말을 많이 해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주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해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인한테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집중하는 애들은 의외로 많은 말을 알아듣습니다. 고양이는 원체 계단뿐만 아니고 높은 데를 오락내락 하는 동물이에요. 관절염이 원래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단이 있다고 특별하게 더 생기진 않을 거예요. 생길 애들은 생깁니다. 근데 10살 넘어가면 대부분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관절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왜 고양이가 10살 넘어가면 관절이 생겨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요. 옛날에 고양이가 그러니까 신이 고양이란 동물을 만들 때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상상을 안 하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생각보다 짧게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사람의 생활 속으로 고양이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많이 늘려버렸어요. 좋은 음식을 주고 자극이 없는 따뜻한 곳에서 재우고 그 다음에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예방접종이라서 병을 예방해주고 이런 환경을 조성해주다 보니까 얘들이 오래 살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보다 기준보다 오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의 사용 연한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심장병도 그거 또 비슷해요. 심장의 사용 기한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신부전도 마찬가지예요. 신장의 사용 기한을 넘겨버리게 쓴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노령성 질환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결국 수명과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관절염이 생기는 건 그만큼 관절을 오랫동안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고양이 수명을 한참 넘겨서 썼기 때문에 내구도가 떨어져서 관절염이 생겼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요. 그냥 유전정보성에 정해진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사실 관절염 약을 먹이시면 많이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눈 질끈 갖고 고양이 행복에서 관절염 약을 먹이자 이러고 관절염 약만 먹이시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고양이 알러지가 왜 생기는 거냐면요. 고양이 털에 의한 알러지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고양이 침에 의한 알러지예요. 고양이가 그루밍하는 과정에서 침에 있는 특정 단백질, 펠디1이라는 단백질 항원이 고양이 털에 묻고 이 털이 날리면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알러지를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펠디1이라는 알러겐 항원 자체를 아예 킬레이트 시켜버리는 거야, 이 사료 자체가. 그래서 사료에 있는 어떤 계란 노른자 수출한 핵심 성분들이 고양이한테 이 펠디1이라는 사람한테 알러지를 잘 유발하는 이 항원을 안 분비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람의 알러지를 30-40%를 감소를 확 시켜버려요. 그래서 알러지가 심한 사람도 이 사료를 고양이한테 먹이면은 내 알러지가 많이 줄어든 효과를,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30-40% 이상은 줄어드는 걸로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 여름쯤에 우리나라도 출시를 해서 미국에서는 이미 2-3년에 출시를 해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거 효과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료를 요즘 못 구한다고 난리신 분들 많이 있는데 요즘에 유통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건이 잘 안 들어와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퓨리나나 이런 대기업들은 막 비행기로 공수하고 있어요 지금요. 왜냐면 배가 한국에 잘 못 들어온대요 요즘에 물류 대란 때문에. 그래서 구할 수 있으면은 퓨리나 리브클리어 사료를 구해서 먹이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어머니의 어떤 알러지 항원이. 그러니까 고양이한테도 굉장히 좋은 사료, 몸에도 좋은 사료고 퓨리나에서 나오는 굉장히 최상급 사료 중에 하나, 비싸기도 되게 비싸고요. 사료 중 하나니까 요거 갖다 먹이시면 아마 많이 좋아지고 실외가 아니고 이제 거실에서도 고양이를 키워도 될 정도로 알러지가 많이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굳이 뭐 사람이 약을 먹을 필요 없이 고양이 사료만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해주시고 싶다 그러면 공기청정기, 가습기부터 청소하는 요령이나 빗질하는 요령 이런 거에 대한 건 제가 이미 알러지 편에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제 양이를 가게에서 키우는데 제가 퇴근할 때 항상 따라 나와서 집까지 따라오고. 집까지 따라와요? 좋으니까 따라가죠. 키우라고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냥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 되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좋으니까 따라가지 싫은 사람을 왜 따라가겠어요? 그냥 아니 따로 따라가면 맛있는 거라도 주고 좀 이러죠. 그냥 맛있는 간식이라도 주시고 웬만하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키워도 되지 않을까? 산책도 해도 될 것 같은데 고양이 산책이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민 1.5세대부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민 1세대는 가능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민 2세대, 사실 이민 2세대가 뭐냐면 이제 보통 미국에서 우리도 이민 2세대다, 뭐 이민 1.5세대다, 이민 1세대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민 1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묘를 바로 데리고 들어온 경우가 이제 이민 1세대가 되는 거죠. 이민 1.5세대는 새끼 때 아주 아기 때 주워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이게 이민 1.5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민 2세대는요, 그냥 실내에서 새끼가 나와서 애초부터 실내에 살았던 애예요. 실내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걔가 다시 실내에서 사는 거, 걔가 이민 2세대가 되는 거죠. 실내에 완전 적응한 타입이 되는 거죠. 이민 1세대 같은 경우는 이미 바깥 생활에 많이 적응을 했기 때문에 얘가 크게 겁을 안 먹고 밖을 다니는 성격의 아이라면은 끈을 단단하게 메고 산책 다니는 거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아니면 유머 찾으시도 가능할 수 있겠죠. 얘가 싫어하지 않으면요.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거나 하악거리거나 이런 것만 없으면 가볍게 줄 짧게 잡고 가볍게 다니는 거 가능하다고도 봐요. 근데 이민 1.5세대부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애들이 일단 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무서워하고 거부감도 크고 부작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아기 때 데리고 온, 그러니까 바깥 생활에 잠깐이라도 있었던 이민 1.5세대부터는요 웬만하면 저는 산책을 시키지 말아주세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민 1세대 뭐 밖에서 성묘 때 데리고 들어온 애들 산책 가능은 하지만, 그리고 뭐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도 나쁘진 않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돼요.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계속 나가려고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면서 내가 얘를 앞으로 매일 산책을 같은 루트로 시켜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마 키우시는 분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나가려고 계속 애옹애옹하고 울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타협이나 각오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산책의 정의는 현재 여러분이 키우시는 고양이에 따라 다르고, 고양이가 이민 1세대라 그러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요거고, 이민 1.5세대부터는 이민 1.5세대나 이민 2세대 이후부터는 시키지 마세요가 원칙입니다.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고양이 산책의 정의입니다. 가끔 고양이 산책 가지고 제 게시판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도 된다, 뭐 나는 시키는데 뭐 무슨 정신머리냐, 그걸 왜 시키고 앉아있냐, 시키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뭐 이런 말도 막 가끔 싸우시더라고요.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이민 1세대 고양이들, 성묘 때 이미 입양된 애들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냥 매일매일 산책 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조심해서 시키셔도 됩니다. 얘가 싫어하지만 않으면요, 얘가 무서워하지만 않으면 시키셔도 됩니다. 줄 단단히 매시고 조심해서 시키셔도 돼요. 근데 이민 1.5세대부터는요 시키지 마세요. 대부분 싫어하고 불가능하고 무서워합니다.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안 시키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셨죠? 고양이 헤어볼은요, 뭐 헤어볼 사료 중간에 간간이만 제가 먹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헤어볼 리무버리 사료를요, 헤어볼 컨트롤 사료라고 하죠. 요거를 보통 봄, 가을로 한 포 정도만 먹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주로 털하는 식의 헤어를 많이 먹게 되거든요, 장모들은요. 그래서 요때 구토를 유발해내가지고 그냥 헤어볼 제거만 하면 되고요. 사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거의 20년 넘게 병원 생활하면서 실제 헤어볼이 장폐색으로 이어져서 장을 뭐 헤어볼을 제거했다든가 장폐색 때문에 뭐 장을 절단했다든가 이런 케이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헤어볼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불편한 문제지 이게 뭐 심각하게 생명을 저하는 문제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대신 빗질만 열심히 해주세요. 브러쉬질만요. 아시죠? 실내에서 슬리커 브러쉬만 열심히 해주시면 별로 큰 문제 없이 아마 잘 할 거고요. 아니면 이걸로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면 헤어볼 사료 한번 먹이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너무 그렇게 헤어볼은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귀지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귀 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귀 청소 자주 해주면 안 됩니다. 주 2회 정도 화장솜에 귀청소액으로 닦아주기 위해서. 주에도 너무 자주입니다. 특별하게 문제 없으면 청소하지 마시고요. 고양이 귀 청소 같은 경우는 그냥 지저분하게 보이시면 귀병만 아니면 염증, 빨갛게 되고 부어있거나 염증 삼출물, 고름 같은 게 나오거나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더러운 정도는요, 그냥 화장솜에다가 귀 세정액 충분하게 뿌리시고 이렇게만 닦아주시면 돼요. 요 정도만요. 그리고 냅두세요. 뭐 몇 주. 그러다가 또 너무 지저분해 보여, 터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도만 닦아주세요. 안 닦아줄수록 건강한 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건강한 귀는 좀 지저분하게 묻어있더라도 윤기가 반짝반짝해야 기름이 아니라 윤기예요. 그래서 윤기가 없는 귀가 건강하지 못한 귀고요. 오히려 약간 좀 지저분하게 묻어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귀 있잖아요. 그런 귀가 되게 깨끗한 귀가 건강한 귀가 아니고 그런 귀가 되게 건강한 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안 건드릴수록 귀는 건강하다. 이비인후과 쪽은 원래 안 건드려서 좋아요. 코 안 팔수록 건강합니다. 귀 안 우길수록 건강합니다. 당연하죠. 이비인후과는요, 안 건드릴수록 건강한 거예요. 건드리고 병원 가면 되게 야단 많이 맞아요. 숨바꼭질은요, 쫓는 건 좋지만 이게 장난으로 인식해야 제가 놀라서 도망갈 정도까지 쫓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도망다니다 진짜 사냥물처럼 있어도 물려버릇해도 안 돼요.
내가 사냥물이 되면 안 되고 내 손도 내 발도 어떤 것도 내가 물리면 절대로 안 좋은 놀이가 돼요. 결국은 물어도 된다라고 주인은 물어도 된다고 인식을 받으면요 나중에 공격을 되게 얘가 흥분을 너무 하면 사냥에 너무 심취해서 흥분을 많이 하면 되게 심각하게 물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종류의 놀이, 사냥놀이는요, 모든 사냥놀이는 도구를 사용해서 놀아주라 그래요. 그래서 사냥물을 이용한 도구, 즉 낚싯대라는 게 있잖아요. 오뎅꼬치라는 게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놀아주는 걸 다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직접 본인이 사냥물이 된다든가 상대 고해가 돼가지고 같이 싸운다든가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놀이 방법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별로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숨바꼭질은 뭐 숨어있으면 얘가 찾으면 깍꿍 뭐 이 정도 괜찮지만 내가 막 쫓아가고 막 날 쫓아와 봐라 이런 거는 별로 좋은 놀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흥분해서 물기까지 한다. 절대 좋은 놀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사상충 약이요. 종류마다 이제 그 안에 베이스가 좀 다르니까 약 성분을 녹여서 흡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용제가 들어가 있어요. 알코올 베이스이기도 하고 어떤 건 글리세린 베이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각 회사마다 자신들의 노하우로 자신의 심장산화충약 약품을 녹이는 베이스된 액체들을 같이 넣게 돼 있어요. 스파돈 제품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발랐을 때 약물을 보다 침투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베이스 액체들인데 되게 다양한 화합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에 알러지가 유발돼서 탈모가 되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상충에 의한 탈모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야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회복이 안 돼서 그 부분에 탈모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의 사상충약은 뭐 수천 마리, 수천 마리인가 수만 마리 한 마리꼴로 탈모가 일어난다고 걔네들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부작용 중에서요. 그래서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사상충약 회사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이게 뭐 사람 백신 맞으면 간혹가다 부작용 나타나는 거 비슷한 확률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모든 약품들은 부작용이 생기는 게 베이스는 어떤 베이스되는 어떤 부용제들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컨주게이터라 그러거든요. 그 약품의 침투를 용이하게 한다거나 그 약품의 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그런 컨주게이터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런 흔한 부작용들 중에 하나예요. 탈모는요. 그래서 이거는 사상충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맞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보기 싫으면은요. 나중에 혹시라도요. 다른 수술할 때 뭐 치과 질환이나 스케일링을 할 때 코 부분에 이렇게 피부를 다이아몬드 쉐입으로 일종의 성형이죠. 제거하고 다시 이렇게 꼬매가지고 탈모 부분을 없애는 성형 수술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줘도 됩니다. 너무너무 보기 싫다 그러면은요. 이게 제가 유튜버가 되려고 그래서 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유튜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설마 이렇게까지 됐겠어 하다가 진짜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튜버가 된 사람이 제가 아니거든요. 예초부터 대부분 다 그렇게 했지만은요. 그리고 지금도 특별하게 뭐 이제 뭘 해봐야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하지, 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목적의식이 요만큼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지금도 없어요. 이게 그냥 지금도 이게 뭐지? 어떻게 된 상황이지? 뭐지? 왜 광고가 자꾸 들어오고 난리지?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약간 벙쪄 있는 거죠. 그래서 뭔데 사람들이 자꾸 날 알아보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라서 아직도 벙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조금 겁이 나요. 지금도 되게 겁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구독자분들이 막 불어넣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막 너무 신났어요, 사실은요. 막 우와! 막 이러면서 되게 신났거든요. 우와! 10만! 막 이랬거든요. 근데 12만, 13만 딱 넘어갈 때부터 드는 느낌이 뭐냐면요. 무서워. 더 이상 구독자 안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솔직히 받아요. 올해 목표는 딱 그거예요. 그냥 작년만큼만 해보자. 작년에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성실하게.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살았잖아요. 왜 꾸준하게 영상도 안 끊기고 계속 올렸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냥 작년만큼만 하자 해서 영상 안 끊기게 잘 열심히 올리고 좋은 영상 올리고 그냥 뭐 하던 대로만 계속 해보지 뭐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느낌?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혹시라도 또 그냥 객기 안 부리고요. 일 안 벌리고 그냥 하던 대로만 좀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실 그냥 기분에 취해서 잠깐 객기 부렸다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사료 괜히 광고 하나 그냥 뭐 돈으로 줘요, 사료로 주세요, 제가 다 기부할게 이 소리 한번 했다가 그거 일이 좀 커져가지고 그 기부하는 과정도 되게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 고생 되게 많이 하셨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도 사실 거기 연장선으로 된 건데 구독자 이벤트 선물 아직 안 받을 겁니다. 아마 모레부터 월요일부터 아마 배송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겨우 포장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50장자를 우리 매니저님께서 고생 엄청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끝났다고 팔에 알배가 투덜투덜 제가 손톱 다 부러졌다고 막 이 소리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인수 국밥 매니저님께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신 객기 안 부리려고요. 그래서 객기 안 부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뭐 객기 안 부리고 특별하게 일 더 안 버리고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유튜버로 조신하게 그냥 큰 문제 안 일으키고 그냥 슬금슬금 하려고요. 조심히 숨어가지고요.
그런 느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쌤 정말 무리하는 거 아닐까 고생하신 것 같아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무리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제가 뭐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쉬면서 슬렁슬렁 하고 있는데요. 그냥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실 제가 쉬는 것도 안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올해도 특별하게 쉬거나 놀러 다닐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전혀 없고요. 쉴 시간 막 잠을 줄여가면서 이러고 하는 그럴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닙니다. 뭐 그럴 정신은 그랬으면 벌써 성공했죠.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원래 유튜버들은요 전부 다 바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보면은요 제 주변에 알고 지내는 좀 대형 유튜버분들 보면은요 친구도 없어요. 다 놀러 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그냥 다 전부 다 아싸찐따예요. ASJT예요. 전부 다 그분들하고 성향 자체가 전부 다 아싸찐따 ASJT예요. 그래서 뭐 실내 집에만 있는 거 좋아하시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도니까 유튜브를 하셔서 성공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저랑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사람들 만나는 거 안 좋아하고 어차피 어디 다니는 거 안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진짜 안 좋아하고 차 타고 멀리 가는 것도 진짜 안 좋아합니다. 운전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 병원이 바로 옆편 이사하기 전에 이제 뒤에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애옹이라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엄마 고양이가 새끼 4마리를 낳은 거죠. 그래서 겨울 내내 우리가 밥을 줬는데 1마리, 2마리 죽고 1마리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또 떠나고 얘만 우리가 밥을 계속 줘서 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4년, 5년 살았어요. 병원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우리가 밥만 주고 뒤에 주차장에서 우리가 계속 키웠거든요. 병원 뒤에 이제 후문 쪽 주차장이죠. 키웠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병원 문을 긁어요. 그래서 뒷문을 열어줬더니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문 닫으면 또 후딱 나가고 문 열어달라고 난리를 부려서 다시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병원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병원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보쌈을 했죠. 휙 하고 납치를 해버렸죠. 병원에 갖다 놨어요. 근데 지금 다행히 적응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다른 고양이는 아직도 적응을 전혀 못해요. 얘는 한 마리하고만 친해요. 나머지 고양이들하고 생활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병원의 앞쪽, 즉 진료실의 앞쪽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에 사는 반면에 애옹이는 진료실의 뒤쪽 공간, 치료 공간에서만 살아요. 얘는요. 거기서 절대로 안 가고요. 앞에 절대 안 가요. 다른 고양이랑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근데 실내는 완전 적응해서 편하게 잘 살고는 있어요. 애옹이가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차장 하니까 갑자기 애옹이 생각나네요. 새해 첫날 라방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루 즐거우셨나요? 그래서 새해 첫날 여러분 모두 뜻깊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또 뭐랄까 이제 새해 계획 잘 세우시고요. 뭐 열심히 또 피트니스 클럽도 등록하시고 새해 바라는 바 모두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마이페 상담소 인사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슈퍼챗 보내주신 모든 감사하고 혹시라도 제가 슈퍼챗에 답변을 못 드리신 분이 있다면은요 이 영상 뒤에 댓글을 통해서 슈퍼챗 질문글을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내일 아침 출근해가지고 슈퍼챗을 보내는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나하나 다 열심히 성실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